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제가 송은재 TV를 통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이런 기관장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계속 임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죠. 기관장의 69%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윤석열 정부와 국정운영 방향을 함께 하지 않는데 모두 문재인 정권 때 임용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그냥 가야 하느냐. 소위 이거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하고 엮여져 있는 문제입니다. 산자부의 백운규 전 장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블랙리스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소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부분입니다. 이것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관장들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는 이런 기관장들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기관들 검찰과 경찰이 있죠. 검찰총장 임명이 지금 늦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총장을 임명하지도 않고 검찰 인사를 다 하려고 하느냐 검찰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더니 뭐 언제 그 말 바꾸는 것이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고 경찰에 대해서도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를 해서 지금 권한이 막대하게 커지는 엄청나게 커지는 경찰에 대해서 이 어떻게 견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행안부의 방침에 대해서 민주당이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친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연결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의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주고 독립성이나 또는 중립성을 인정해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언제나 문제가 되죠.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을 현 정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무리하게 나가라 라고 한 게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지금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 TV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송은재 TV를 통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보자.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의논을 한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행이 좀 돼 가지고 지금은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마라 라고 통보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사 또 경찰국을 행안부에 두는 것 이런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권력 운용 솜씨 권력을 운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능력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권이 바뀌면 정권마다 중요한 요직 자리는 국정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자기 사람들로 다 채우고 싶죠. 뭐 어느 정권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블랙리스트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꼭 마찬가지로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민주당이 뭐 너가 그럴 처지가 되느냐 문재인 정권을 돌아봐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치 보복을 해놓고선 뭐 윤석열 정부 정치 보복한다. 너가 말할 뭐 자격이나 있느냐. 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인사에서 검찰 발탁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하니까 뭐 문재인 정권 때는 민변으로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이 시비 걸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또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정부를 어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느냐 비교한다는 건 자체는 뭐 비슷하니까 비교를 하는 건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비교해서는 안 될 만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잘해야 한다 저는 또 이걸 강조하기도 합니다. 뭐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쫓아낸 겁니다. 기관장들을. 조선일보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69% 공공기관장의 69%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좀 뭐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압박 아니냐, 사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뭐 농막을 지은 것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아니냐, 모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방송국도 가지고 있죠. 종편 방송도 가지고 있어서 방송을 관장하는 방통위원장은 굉장히 어떻게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문제 삼는 것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뭐 한 언론기관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가 조선일보의 발을 뭐 맞추듯이 조선일보가 지적한다고 해서 합당하지도 않는 지적을 그대로 따라하면은 지금 블랙리스트 백운규처럼 나중에 윤석열 정부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현희와 한상혁을 쫓아내면 블랙리스트입니다. 이게 걸려드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에 뭐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런 의도에 전혀 발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회의,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라 할 수도 있고 또 오지 마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대목에서 오지 말라라고 하니까 또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련된 솜씨를 보여줘야 한다. 권익위원장 전현희와 한상혁 나가야죠. 나가주는 게 맞는데 형식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보장한 이유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다 임기를 보장한 이유는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그러지 않고 자기들 사람으로 막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너가 그랬으니까 윤석열 정부 우리도 지금 갈아치워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고 또 생각해야죠. 그런데 겉으로 하면 이거 법 위반입니다. 법 책임져야 됩니다. 세련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과는 좀 다른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여야가 다 동의를 해서 이런 주요 기관장들의 임기와 이 새로운 정부, 대통령 정부와 임기를 맞추는 방법을 지금 법으로 입법을 하자. 이제 문제가 있다. 새 정부로 바뀌었는데 전 정권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뭐 또 그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서로 피곤한 일 아닙니까? 이걸 지금 법으로 고치는 겁니다. 법으로 고치는 것이 답이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사실입니다. 지금 뭐 공공기관장, 공기업 모두 다 안 나갑니다.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고 버팁니다. 주요한 자리 나가줘야 될 사람들은 좀 사실은 나가는 게 맞는데 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억지로 쫓아내면 법적 책임져야 됩니다. 블랙리스트죠. 그 다음 오해를 받을 행동도 하면 안 됩니다. 언론은 좀 무책임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뭐 자신들의 뭐 방침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기에 절대로 보완해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검찰총장 지금 검증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는데 검찰총장도 빨리 임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총장, 검찰의 독립성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요. 검찰과 경찰청은 조금은 다릅니다. 경찰청은 이렇게 이제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지긴 하지만 경찰 업무 중에는 사실은 이렇게 뭐 수사나 이것 아닌 부분도 좀 많이 있거든요. 경찰은 독립보다는 중립성이 문제가 되죠. 중립성은 뭐 모든 공무원이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둘 것이냐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을 견제할 것이냐 어느 방법이 옳으냐 계속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고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해체시키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 경찰을 소나기에 넣고 좌지우지했던 문재인 정부, 권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러지 않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 출신입니다. 한상혁 뭐 자신들의 사실은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임명한 것부터 잘못이어서 이걸 바로 세워야 하는데 그 바로 세우는 과정이 좀 세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요. 국회에 법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뭐 언론들은 마음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 왜 나가지 않느냐, 뭐 지금 국정 방침과 맞지 않는, 국정의 방향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왜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뭐 지적하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거기에 흔들려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검찰의 독립, 경찰의 중립 부분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이 부분을 바로잡는 그런 솜씨를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세련된 권력 운용을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말해온 것, 윤석열 대통령의 강점이 그겁니다. 이 권력 운용 사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많이 고민해왔던 대통령이다. 그 점에서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권력 운용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지적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